잉어 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배수익 정석 제5화 맑은 물의 배수는 탁한 물의 배수보다 영리하다. 이전 편에서는 맑은 물에서 베스가 물 밖 세상에 있는 앵글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 편에서는 맑은 물 속에 머무르는 베스가 루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맑은 물의 베스는 흐린 물의 베스보다 똑똑하다. 필자는 과거에 실내 사육수조에 베스를 두고 몇 가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빅베스가 살고 있는 두 가지의 수조에 물색을 달리하여 보름 동안 그들의 먹새를 살펴보는 것이었지요. 첫 번째 수조의 물색은 아주 막다 못해 투명한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수조는 물리적인 여과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물색이 아주 탁한 수조. 물론 두 수조는 같은 방에서 동일한 일조량을 받는 곳이므로 수온을 비롯한 화학적인 수질은 거의 흡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양쪽 수조 모두 산성도를 비롯한 산소량에서는 비슷한 조건을 보였고, 차이점이 있다면 미세한 분진으로 인하여 물색이 맑은가 아니면 흐린가 하는 차이만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보름 정도 각각 다른 물색의 환경에서 지낸 베스들의 습성은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맑은 물의 베스는 탁한 물색의 베스에 비해 똑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물에 사는 베스들은 탁한 물색의 베스들보다 많은 사물을 두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학습하는 양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한 물색의 베스들은 시계가 제한되므로 두 눈을 통하여 인식하고 학습하는 양이 적으며, 대신에 측선이나 뇌 같은 다른 심체기관들이 소리와 진동을 감지하여 눈의 역할을 대신해 작동하게 됩니다. 탁한 물의 베스들은 어떤 위기 상황을 감지하거나 사물을 인지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감각기관인 눈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맑은 물의 베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물색의 수조의 경우 맑은 물색의 베스는 일상 먹어오던 먹잇감에 대해서는 탁한 물색의 베스들에 비해 섭취량이 월등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된 먹잇감이라면 두 눈을 사용하여 사냥할 수 있는 쪽이 더욱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에게 난생 처음 보여주는 가재와 먹잇감을 급여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맑은 물색의 베스들은 사물을 인지하고 판별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위험이나 평온 등과 같은 감정의 변화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되는데, 만약 맑은 물의 베스에게 난생 처음 보는 먹잇감을 급여하게 되면 녀석들은 그 먹잇감을 두고 먹을지 말지에 대해 며칠 동안 관찰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녀석들은 처음 보는 가재에게 다가가 등지늘 어미를 고추세워 적개감을 드러냈다가도 멀리 떨어져 숨기도 하고, 가재의 움직임이 많아지면 온몸에 반점을 드러내며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맑은 물의 베스는 처음 보는 먹잇감의 등장과 같은 어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나의 어떤 새로운 먹잇감을 급여하면 그 먹잇감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주식으로 여겨 받아들이기까지는 보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맑은 물에 사는 빅베스들의 실체인 것이지요. 그러나 탁한 물색의 수조에 사는 베스는 다릅니다. 이 수조에 살고 있는 베스를 보고 있으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탁한 물의 베스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눈으로 인지하여 행동을 취한다기보다는 소리나 진동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지요. 탁한 물색에 사는 베스들은 난생 처음 보는 먹잇감을 집어넣더라도 이를 사냥하여 섭취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색이 탁하면 탁할수록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들은 생소한 먹잇감이라 하더라도 덥석 집어삼키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색이란 베스 낚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노련한 낚시꾼은 물색만 보고서도 물속 상황의 절반은 맞춘다는 소리는 다소 과장되긴 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의 색상,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지는 물고기들의 시계는 어떤 장르의 낚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맑은 물색의 베스는 겁쟁이. 맑은 물에서는 크게 보이고 잘 들린다는 것을 유념하라.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맑은 물에서의 베스는 물 밖 세상도 잘 관찰하지만 물속의 모습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맑은 물색의 환경에서 물 밖 세상 약 10m,
물속 세상 약 15m 가량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베스의 시력과 관련된 거리보다도 실전 낚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맑은 물의 베스가 루어를 바라볼 때 더욱 큰 사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맑은 물의 베스는 마치 돋보기를 통해 루어를 바라보게 된다고 할까요? 맑은 물에 서식하는 베스들은 사물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들은 상시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아 간다고 할 텐데 여기에 자칫 루어의 크기 선별이 엇나가 조금 큰 루어를 던져 넣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베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탁한 물에서는 크고 무거운 루어가 만들어내는 실루엣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눈먼 베스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명확한 타겟이 되어준다면 맑은 물에서는 크고 무거운 루어가 더욱 크게 인식되어 다가오므로 오히려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맑은 물의 베스들은 아주 가느다란 라인마저도 마치 돋보기를 착용하고 보듯이 분명하게 관찰해내기 때문에 탁한 물의 저활성도 낚시에서 사용하는 라인보다 더욱 얇은 라인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사육수조에서 실험해 본 바, 빅베스들은 맑은 물의 환경에서 4파운드 라인, 굵기 0.16mm 라인을 정확하게 관찰해냅니다. 주식으로 먹어오던 미꾸라지를 얇은 라인에 결속하여 던져 놓으면 이들은 다가와서 미꾸라지를 먼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 바로 앞에 다가와 수십 초 동안 뚫어져라 라인만 관찰하다가 뒤돌아 가버린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맑은 물의 낚시터 그리고 맑은 물의 계절에 베스 낚시를 한다면 평시보다 루어의 크기와 라인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것이 경계심 많은 베스들을 낚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사진 참조. 맑은 물이 조성되는 저수온기에는 소리나 파동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루어에서 발산되는 소리와 파동이 다른 계절에 비해 베스에게 더 크고 강하게 전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용해야 한다. 맑은 물에서 낚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루어의 크기뿐만이 아닙니다. 루어의 대표적인 기능인 소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요. 베스들은 머리뼈 안쪽에 내재된 네일을 통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음파를 포착해 냅니다. 또한 이들은 측선이라는 기관을 통해 100사이클 이하의 진동수가 약한 소리를 감지할 수 있지요. 이처럼 베스와 같은 물고기들이 육상 생물들과는 다른 청각기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물속의 소리 전달과 공기 중의 소리 전달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공기나 액체, 고체와 같은 매질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는데 이때 그 매질이 가지고 있는 밀도는 소리의 빠르기와 크기에 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기와 물을 동일한 부피로 담아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간 뒤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사람보다 소리를 더욱 크고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인즉슨 소리는 빛과 달리 분자 사이의 진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물에서 더욱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때 소리가 잘 전달된다는 의미는 소리의 정확도가 아니라 크기와 속도의 값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말을 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웅얼거리는 그 소리의 크기와 속도는 공기 중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전달됩니다. 물과 공기 중의 소리 전달을 수치로 비교하자면 물속에서는 음파의 속도가 공기 중보다도 4배나 빠르고 크게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육상과 수중의 생명들은 서로 다른 청각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낚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맑은 물이 만들어지는 계절인 늦가을, 초겨울 무렵이 되면 음파를 차단하는 수초와 같은 장애물, 이사가 없어지므로 루어에서 발생하는 레트름의 전달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맑은 물이 조성되는 장소와 그런 계절의 베스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을 더욱 크고 가깝게 바라보며 게다가 소리 또한 더욱 크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베스에게 어떤 루어를 던져 넣었을 때 상당수의 베스들이 오히려 돌진하는 루어의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리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사람의 생각에는 적당한 크기와 레트름이지만 맑은 물의 베스에게는 너무 크고 시끄러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탁한 물의 베스들은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어떤 사물을 관찰하여 진위를 판별할 때 시각이라는 가장 큰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오류를 범하여 루어를 쉽게 집어삼키는 경우가 많지요. 반면에 맑은 물의 베스들은 아는 게 탈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맑은 물의 배스를 상대할 때는 평시보다 작은 크기의 루어 그리고 작은 소리의 루어를 선택하여 가능한 한 물속과 물밖, 인간과 물고기 사이의 인식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그들의 분위기에 최대한 맞추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